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수능 가채점 영상을 정말 많이들 봐주셨는데요. 공부법에 관한 질문이 좀 많았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찍어도 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성적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저의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연극영화과로 대학을 가보려고 입시도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잘 안 되는 바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좀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재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수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종반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독학재수 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혼자 이제 자습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중학수학총정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사실 저는 중학교 수학을 처음 배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총정리를 하고 수상하는 조금 빠르게 그냥 인강 들으면서 조금 빠르게 훑었어요. 그리고 수원수투는 그때 이제 아는 언니한테 과외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 짱 쉬운 유형 수원수투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완전 처음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개념을 배우고 엄청 쉬운 문제들만 푸는 식으로 개념을 하고 라이트 센을 조금 풀다가 센 수원수투를 풀었었어요. 근데 그 레벨 C가 맞나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안 풀었고 A랑 B만 풀었었어요. 그거를 1회독을 하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은 별표를 해놨다가 1회독 하고 나서 별표 쳤던 문제들만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한 2회독, 3회독 정도 했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 베이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었었어요. 처음에 입문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철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는데 사실 재수 때는 진짜 뭐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막 일타 강사 선생님 거를 찾아 들었죠. 강의는 너무 좋았는데 그 방법이 저한테 체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안 했어서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국어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하는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정작 제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재수 때 성적은 그때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남들 그렇게 몇 년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한 걸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맛보기? 공부 맛보기 한 것 같아요. 공부는 이런 거구나. 사실 조금 후회했어요. 공부를 시작한 걸.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긴 하는데 할수록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치우다 보면 이제 다 했다 이렇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할수록 파고들수록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 재수 때보다 재수에서 삼수 과정을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삼수를 결심할 때 저는 진짜 수학이랑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진짜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1월 2일부터 재종반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재종반은 원래 2월 중순에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그거는 이제 우선 선발반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공부 일찍 시작할 친구들 가서 공부하는 윈터스쿨 같은 이제 개념이었는데 사실 저는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막 2월, 3월 달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부족한 만큼 빨리 시작하면 좋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다면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힘들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일찍 공부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진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제가 재종반을 다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에 깔려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막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공부 방법이나 인강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독서. 독서는 저는 김동욱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아니어서 문해력이 좀 딸렸는데요. 김동욱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되게 글을 그냥 정말 읽고 이해해라, 반응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막 쓰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정말 문해력, 이 피지컬을 좀 키워야지 수능장에서 긴장을 하더라도 글을 읽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을 읽을 때 진짜 긴장하면 하나도 안 읽히는 경험을 저도 해봤거든요. 글씨가 막 그냥 막 일렁일렁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서 다 필요 없다. 그냥 잘 읽고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시간 재고 풀잖아요, 지문. 저는 처음부터 굳이 아직 그럴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에 쫓기면서 약간 재수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별로. 시간 안에 풀면 뭐예요? 다 틀리는데. 그래서 시간을 안 재고 초반에, 이제 공부 초반에는 글을 천천히 읽고 최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도 글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싶으면 그냥 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것 자체에 조금 익숙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경제 지문이나 과학 기술 그리고 철학에서 인물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지문은 시험지 옆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조금 끄적끄적 정리하면서 풀었었어요. 아무래도 그냥 막 이렇게 읽는 걸로는 정리가 안 되고 가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차분히 정리를 하면서 풀었고, 지문을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는 순간 저는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빨리빨리를 좀 벗어나서 차분하게 천천히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물론 시간 관리를 하면서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초반에 기본기를 잡을 때는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학은 강민철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는데 문학이 뭐랄까요? 조금 비문학스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인과관계를 묻는다거나 선지를 되게 꼬아서 낸다거나 저는 문학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래 막 문학에서 시간 빨리 풀어서 시간을 줄이고 독서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 불가능해진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저는 지문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 분석을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보는 시험은 수능이니까 평가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특히 선지를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내는지 헷갈리게 만드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많이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였는데요. 언매 같은 경우에도 강민철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어요. 근데 언매는 누구 강의를 듣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언매는 개념을 정말 확실하게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국어를 언매, 문학, 독서 순으로 풀었는데 아무래도 언매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히면 멘탈이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언매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선택 과목 되게 소홀히 하기 쉬운 거 저도 너무 잘 아는데 해야 돼요. 저는 개념을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외워서 누군가가 저한테 문제를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언매는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서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매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계속 보고 헷갈리는 개념 계속 보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저는 다담 언매 800제 이거를 두고 하루에 뭐 15분씩은 무조건 언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헷갈리는 개념들은 따로 작은 노트 같은 거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책 많이 못 들고 가요. 그거 들고 가도 어차피 다 못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하고 요약한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아서 저는 많이 틀리거나 헷갈리는 개념들은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 너무 어렵죠. 저도 수학 때문에 진짜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수학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 6월쯤부터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이제 3점짜리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다 맞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늦은 시점이죠. 그제서야 3점짜리를 안정적으로 맞고 한 50점대 정도 나올 때였는데 이제 그 점수를 뚫으려면 4점짜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막 뭐 쉬운 4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쉬운 4점은 없습니다. 4점은 다 너무 어려워요. 그 3점이랑 4점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4점을 풀 수 있을까? 혼자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막 인강 선생님을 찾아보고 인강 후기 찾아보고 하다가 메가의 오르세 선생님 인강을 듣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을 들을 때 선생님의 그 텐션과 목소리가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듣기 편해야 되고 오래 듣기 편해야 되고 너무 텐션이 높은 선생님들은 기가 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르세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개념을 조금 깊게 설명해 주세요. 정말 개념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할 만한 개념들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보고 복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익숙해지거든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수학에 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문제에 접근할 때 조금 더 과감해졌다고 할까요?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개념을 공부하면서 4점짜리도 물론 처음부터 막 이렇게 푼 게 아니죠. 저도 조금씩 그냥 한번 풀어봤다가 뭐 정답까지는 못 가도 어느 정도 접근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4점짜리를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초반에는 4점짜리를 아예 못 풀잖아요. 그때 그래도 뭐 해설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면서 저거는 그래도 너무 어렵진 않은데 조금 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은 따로 노트에다가 그 문제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풀이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직 그 문제를 혼자 풀 실력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걸 이해할 날이 올 테니까 4점짜리를 계속 건드려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엄매에서도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수학도 개념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죠. 개념이 수학은 그냥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개념만 한 3회독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3회독도 저는 그게 이미 6월달에 시작한 거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하시면 그냥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르세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와 기출백선을 풀었었고요. 엔제는 사실 따로 사서 풀진 않았어요. 이미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종반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뭐 현역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엔제 이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엔제도 따로 사서 조금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막 저 6월에 개념을 다시 공부한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근데 그때쯤에 이제 주변 친구들은 다 이미 기출도 끝내고 엔제 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 조급한 마음이 들고 나만 못하는 건가 싶고 되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지만 아니에요. 수능을 보고 나올 때까지 누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수능이 사실 다른 수험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짜 남들이 뭐 하는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이기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네, 이기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통은 저도 확통 진짜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문해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확통 막 4점짜리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걸 그냥 이미 읽으면서부터 풀기가 싫어지는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체념하고 개념을 확통도 근데 개념이 막 엄청 많고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확통도 하고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케이스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문제가 금방 쉽게 풀린다든지 확통이 사실 뭐 문제마다 조금 다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한번 잘못 들어서면 진짜 힘든 길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고 좀 최대한 좋은 방법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통은 짱 중요한 유형 문제집이랑 이제 뭐 학원에서 주는 그냥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고 수능이 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수원수투는
실력을 그렇게 금방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확통은 그게 조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능 직전에 저도 확통 문제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확통을 다 맞아봤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확통은 개념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그리고 문제에 맞는 방법들을 최대한 익혀놓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어는 사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뭐가 없긴 한데 단어 진짜 많이 외워야 돼요. 저는 학원에서 매일매일 단어 한 50개 정도 외우게끔 시켰어가지고 단어를 외웠는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밥 먹으면서 단어를 많이 외웠었어요. 그리고 단어는 한 번 외운다고 안 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한 단어 책을 한 3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진짜 많이 외워야 되고 근데 이게 단어만 외운다고 영어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해석이 잘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약간 그 단어가 분명 아는 단어인데 그 문장 안에 있을 때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한 번에 해석이 안 됐던 영어 단어들의 형광펜을 쳐놓고 그 문장 속에서 이제 어떻게 걔가 해석이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수능 영어에 문법 문제가 딱 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 하나 풀겠다고 막 중학교 이때부터 배웠던 문법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재수 때 성적 정도 되는 성적대이신 분들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하고 약간 뒤로 미뤄야 될 것들은 미루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약간 버리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약간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그건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뭐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한 문제 정도는 영어 절대평가니까 한 문제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워도 유독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어 적어놓고 수시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틀리면 안 돼요. 듣기는 절대 틀리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듣기에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듣기도 방심하면 한 번씩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밥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합니다. 이제 탐구인데요. 탐구는 이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과목을 안 하시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쌍지로 왔습니다. 제 현역 때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 그때 사문이랑 한지를 했었어요. 고3 때 이제 학교에서 사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문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도 그 말장난에 제가 다 넘어가서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암기로 가자 해서 지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그런 말장난이나 약간 이렇게 꼬아놓는 거에 자꾸 낚인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리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암기가 자신 있다 하면 지리. 그리고 이기상쌤 뭐 워낙 유명하시지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개념을 좀 빨리 돌리는 게 좋아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1월 달에 우선 선발반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국어나 수학은 성적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탐구를 이 우선 선발반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좀 제대로 해놔라 하셔서 그래도 전 재수 때 약간 맛보기는 해봤으니까 좀 빠르게 개념 이기상쌤 인강으로 개념을 돌리고 그 마더텅 기출문제집 있어요. 그 아마 5년치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다 풀었고 그것도 1회독 할 때 다 풀고 틀렸던 문제들 체크해놓고 2회독 때 그런 거 한 번씩 더 봤었습니다. 근데 지리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생각보다 외울 게 진짜 많아요.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거를 개념 다 외우고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를 다 외우려면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 다 외우고 문제 풀면은 이미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그래도 문제를 풀려면 조금 외우긴 외워야 되니까 한 60% 정도 된 것 같다 싶을 때 기출 문제를 같이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세계지리 기후 파트였던 것 같은데 인강도 듣고 개념도 조금 외우고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엥? 했지만 그 약간 충격 요법으로 틀리면서 배워야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고 틀리고 외우고를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좀 늘어있을 거예요. 진짜 제발 지리는 개념 다 외우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개념을 하면서 문제를 꼭 같이 풀고 원래 초반에는 많이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도도 외워야 되잖아요, 지리는. 그래서 지도도 밥 먹을 때 이럴 때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계속 보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능 그 사탐 보기 직전, 그 전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먹을 때 그 지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보고 들어갔던 게 시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문제 유형들이 조금 비슷한 게 많아요. 한 번씩 수능에 신유형을 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비슷한 유형들이 많아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리는 그래프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 문제도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순간 해석하는 게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그래서 타임어택이 그렇게까지 심한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 뭐 헷갈렸던 선지나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개념들은 또 노트를 만들어서 거의 전 과목 노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이소에 요만한 노트 사가지고 거기에 제가 틀렸던 선지들, 헷갈린 선지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능 볼 때 가져가서 시험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탐구, 특히 지리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정말 한 등급씩 떨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국어, 영어, 수학에서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커버하려면 무조건 탐구를 잘해야 된다. 탐구는 그냥 1등급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리는 1등급을 받으려면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영어에서도 좀 버릴 건 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탐구는 아무것도 버리면 안 돼요. 탐구는 정말 완벽에 가깝게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저한테 지리를 물어보면 정말 다 대답해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또 탐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탐구는 그래서 초반에 겨울방학 이럴 때 초반에 조금 빠르게 해두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부법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혹시 못했던 말이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관리 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 기간 내내 하루도 불안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불안과의 싸움인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시험을 볼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본인의 실력과 원하는 목표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내 실력을 아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는 훨씬 높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냥 너 지금 불안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 너가 공부를 해서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불안하면 공부하자 를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한 번 들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다가도 그만 조용히 해. 공부해. 이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돼요. 진짜 제가 MBTI가 S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만 하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걱정이 많으시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마 될 거예요. 이제 학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학생들 고민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다고 난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동안 자기 객관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좀 못 봤다. 이럴 때 나 이거 아는 건데 그냥 좀 헷갈려서 틀린 거야.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으면 알았는데 실수로 틀린 거였더라도 실수도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수능을 보고 왔는데 이거 실수로 틀렸어. 실수로 좀 못 봤어 하면 그걸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보든 뭘 하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노트에다가 약간 일기처럼, 제가 원래 다이어리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일기처럼 시험이 어땠는지 약간 리뷰를 남겼어요. 국어는 뭐가 어려웠고 뭐가 어땠고 여기서 틀렸고 진짜 바본가? 막 이런 거를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이건 좀 잘했다, 그래 이건 좀 열심히 했다, 이건 너무 못했다, 이런 식으로 혼자 일기처럼 리뷰를 쓰고 다음 모의고사 때 받고 싶은 목표 점수, 등급 뭐 이런 거를 좀 적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목표에 정말 조금씩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일기는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솔직하게 적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적대이신 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두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할 때 플래너 쓰잖아요. 저도 학원에서 시켜서 썼었는데 제가 그런 걸 막 꼼꼼하게 계획하고 이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되게 좀 그냥 러프하게 쓰고, 왜 막 플래너 되게 예쁘게 쓰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성향과 맞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플래너, 그리고 순공 시간 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순공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학원을 8시에 가서 10시에 나왔으니까 학원에 있었던 시간은 14시간인데 거기서 점심 저녁 시간 2시간을 빼고 또 수업을 들었던 시간들 빼고 하면은 글쎄요,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됐을까요? 저는 따로 순공 시간을 재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사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완전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밤에 집에 와서는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씻고 쉬다가 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저는 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평균적으로 한 7시간은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월부터 학원을 다니면서도 느꼈지만 초반에 너무 열정이 불타올라서 진짜 몸을 불사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잘 진짜 체력이 좋아서 그걸 끝까지 하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인지라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쯤에 한번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알바하면서도 보니까 딱 그때쯤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는 수험생활 하는 내내 진짜 챙겨 먹어야 되고 체력 관리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주말에 뭐 운동을 한다든지 가끔 산책이라도 한다든지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 안 좋다 싶으면 병원 가는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진짜 그때그때 빨리빨리 병원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본 글이었는데 공부하는 자기에 좀 심취하면 효율이 오른다라는 글을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약간 심취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혼자 말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저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조금의 희망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한 말이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보고 괜찮은 방법은 저건 좀 괜찮은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러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닌 거는 그냥 흘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너무 한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많은 선생님들의 인강도 들어보고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찾아서 열심히 이제 체화를 시켜가지고 수능장에서 꼭
실력을 다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횡설수설 말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